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인데 그것이 또 내 주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쉽죠?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심리학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층층을 나눴어요. 의식 밑에 뭐 전의식, 의식, 뭐 무의식 이러면서 층층이 나누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바깥으로 늘린다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무의식이고 내 심층이에요. 그 어렵게 마음속 들여다보면서 뭐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옆에 있는 다른 사물들,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성격을 하게 만들거나 내 성격이 옆에 그걸 두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간다고요.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나? 어려워져가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몸을, 내 주변만 그렇게 그 세팅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다루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제 수도하는 것만 얘기하면 고행을 해야 도가 나아가거나 공부가 될 거라고 하는 곳이 많죠. 무지하게 많아요. 고행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수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좀 왜곡된 심리이거나 정신병인데,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던 거 보면 그것도 참 미련한 거란 말이죠. 상군유사도 나와요. 자기 수도 안 돼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거. 그걸 대단히 위대한 고승의 그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몸을 두들겨 패는 걸 어떤 수행의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은 것도 있고요. 물론 다른 나라는 그걸 넘어서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질환 같은데 그게 말만 바꾸면 성스러운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다루는 게 있어요. 몸을 다룰 때 그렇게 어느 이상의 고행을 넘어가려고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학 증상이 있는 건지 정말 자기 몸만 그렇게 학대하겠냐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도 학대할지 몰라요.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학대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자기 몸도 참지 못하는데, 자기가 수도가 되어지지 않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 가정이나 주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참을까라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게 비약일 수는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살펴봐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고행한 사람은 다 가족이 없어요. 우선 가족부터 없애게 하는 그 고통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일지 몰라요. 네 몸은 그렇게 학대하는 게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는 건 낫다고 하면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그런 고행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비아냥되나? 그러니까 자체는 진행되지 않았을 때 대개는 자기가 막는 이유가 성격에 의해서, 감정의 제어에 의해서 그걸 제어한다고요. 수도 나아가는 것도 제어해요. 내가 내 주변을 제어하는 그 방식대로 자기 주변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벽주의나 완벽주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이 확실하게 되어진다고 할수록 자기 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순서적인 것, 그리고 그 절차적인 걸 지키려고 무지했어요. 저도 완벽주의가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14년을 호흡했다니까요. 그렇게 미련했잖아요. 이게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집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확실성이 보이거나 할 때까지 한다는 그 결벽증이 있었다고요. 집착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의 수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성격이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나아가고 싶은데도 나아가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건 그 자신이에요.
내 주변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막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건 내 자신이라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네. 책 내용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 자질에 대해서 나왔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릴 때는 별 문제 없거나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도 하지만 점차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축적이 되고 경험이 쌓여서 세월에 따른 공력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면 조금은 기이한 듯 이상한 듯 아니면 많이 이상한 듯한 경험을 하고 남과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린데 누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도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왜 감동할 거냐고 이렇게 사람 기분을 확 잡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요. 누구는 이러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는 전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억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의 성격에 고착화되어 가고 그 사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 정체성에 골이 깊어져 가는 그 영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도 참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갈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개 중에 가끔 이 책은 좀 극단적으로 좀 예외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거긴 하긴 해요. 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게 된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대개는 난 덥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요즘은 문제가 드러나요. 정신과 의사가 있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외국 영화들이나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은 많은 부분이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아요. 꼭 정신질환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좋게 하기 위해서가 일종의 컨설팅이나 아니면 도움이에요. 도움받는 거예요. 마음이 혼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슬픔, 두려움 힘겹게 이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걸 혼자 하다기보다 옆에 사람이 누군가 부추겨주고 붙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술 먹고 맨날 술 먹거나 아니면 술에 이게 도취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이게 혼자 버티기 힘들고 혼자 힘드니까 그렇게 약물에 의지해서 아니면 다른 거에 의지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거보다는 차라리 상담받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진단이라든가 도움 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가서 청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술 먹는 것보다 아니면 담배 피워서 몸 상하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엄한 짓거리 하는 것보다 뭔 짓거리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쓴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로 인해서 쌓여가는 내적인 고통이 있다고요. 이걸 말하지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어느 이상의 문제 되는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됐어요. 억압을 많이 시켰어요. 그 억압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항상 약자잖아요. 어리고 여자고 나이 든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받아주지 않아요. 남의 힘든 걸 받아주는 그런 사회 인식은 우리나라가 아직 안 됐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또 내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힘든 걸 내가 이제 도와주거나 덜 힘들게 하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엄한 시부모 밑에 살았던 며느리가 더 심하게 하는 거 보면 별나요 그것도. 내가 힘들었으니까 남은 안 힘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억울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를 보면 분명히 참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참을 인자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고. 근데 누군가가 참으면 누군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제로섬이잖아요. 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사람 참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심했다 하거나 관심 두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관심 두는 걸 원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에 대한 발견을 못한 게 돼버려요. 타자에 대한 발견이 안 된다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말은 쉽죠? 별 의미가, 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될 것 같은데. 타자의 발견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태인 건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게 타자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타자가 보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뜬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시나? 네? 내가 살아오면서 타인이 보인 거예요. 물론 타인이 항상 있죠. 뭐도 부모도 타인이고, 친구도 타인이고, 학교 가면 매 애들밖에 없고 다 타인이잖아요.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들이 나 이외의 남인 거고, 정말로 나 이외의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이 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즉 그동안은 뭐 나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를 보게 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보여지는 게 남이에요. 남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남의 고통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전이 되거나 아니면 동정심이 생기거나 안쓰러워서,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보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데 뒤돌아서서 옳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눈이 안 보이는 가수가 있었는데, 한때 매스컴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 인터뷰에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시청자들이 전화 오는데 불편해서 못 보겠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게 방송이 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심리가 있어요. 착한 척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남의 힘든 거, 불편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 그냥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타자의 발견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그 문화가, 그 민족이 타자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아니면 자기와 다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몸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과, 피부색이 달라서 다른 사람과,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다른 그 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나만 그런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문화의 속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민족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난민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외국인이 얘기하는데, 그게 단일 민족에 대한 폐해예요. 우리는 우리만 보려고 했거든요. 우리 민족 외에, 단일 민족이라 말을 하면 우리 민족 외에 배타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피 섞이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백인이 와서 피 섞이면 저 다 그러겠죠. 근데 다른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가 피 섞이면 우리가 그렇게 조화를 하던가요? 정말 조화를 할 수 있어요? 민족이 피가 뒤섞여가지고 이제 혼혈을 종이 되고, 그게 좀 나쁜 말로 특이 되고 혼혈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혈통이, 그러니까 한민족의 혈통이 상당히 순수 혈통에 가까운데,
그걸 좋게 얘기하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혈통이 순수하다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타민족의 배타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타민족과 교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어요? 이런 것도 타자에 대한 발견이란 말이에요. 타자란 말이에요. 타자. 우리가 타자에게 어떻게 대해왔냐고요. 우리만 약하고 그동안 우리만 당해왔고 우리만 주위국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얻어 터지고 당해왔다고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주위국에게 그렇게 배려적이고 포용력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철학도 없고 우리한테는 타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사상이 없어요. 그 얘기 없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왜 여기까지 나갔을까? 타자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 타자의 발견이라는 게 개인으로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게 발견이 됐었어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 약한 상처인 건데 아파 뒤지겠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내가 봐서는 이제 나는 저 정도 상처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꾀병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꾀병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 따라 통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자기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환상 통증도 있어요. 아픈 데가 없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죽겠잖아요.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건 아픈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처도 없고 아픈 곳이 없으니까 이거 가짜라고요. 그런 건 관심이 없는 또는 무시하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자기와 빗대어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로 아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그렇게 아파할 게 아니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서 이렇게 한다고요. 타인을 기준으로 두고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는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지 않거나 덜 힘들거나 덜 불행하다고 덜 고통스럽다고 느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정말로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게 약한 거거나 별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별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별거이면 별거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타자 발견하셨어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를 떠올리시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게 진짜 아픈 걸까? 아니면 안 아픈 걸까? 저게 정말 힘든 건가? 덜 힘든 건가? 이걸 힘들다고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해야 돼요. 항상 쉽게 습관처럼 사물을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단해야 돼요. 어제 판단한 그 기준을 외워가지고 오늘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항상 새로워지려면 판단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분명히 엊그제 이런 것은 이런 거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워가지고 우리는 그걸 쉽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외워요. 이건 이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릇처럼 행동한다고요. 이게 우리 몸이 좋은 거예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번 익숙해지고 배워간 것은 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 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과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부분도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골치 아프죠?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나?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제 말도 외우잖아요. 좋은 말 외워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건 이거라고 질문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대답하고 그 상황이 비슷하면
그 비슷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습관처럼 행동하는 거요. 익숙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본능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항상 머리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 관찰인데 이게 익숙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런 부분은 익숙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입술 말라. 이걸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는 하는데, 예. 뭐 TV에서 드라마 중에 이제 극악을 떠나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 극악을 떠는 그런 불편함들을 그 나름의 어떤 세연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업에 의한 그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업까지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무시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나 그냥 무시하잖아요. 평범하게. 내가 평범하게 대하고 있는지 특이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넘어가요 그냥.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반성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잘못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강도와 진지함이 다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 내내 자신을 돌이키며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에 옷 입네, 다음은 뭘 하지? 또는 바지부터 입을까, 밑옷부터 입을까, 맨발부터 왼팔부터, 이런 사소한 것부터 괜히 생각하고, 남들은 한 번 생각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하고, 무심코 버릇처럼 하는 행동을 일일이 따져가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 나중에 묘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춘기도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 삶이 뭔지, 왜 사는지 고민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친구에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이것이 살면서 더욱더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건 결국 혼자 해결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도움 청했다가 바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 관찰을 평소에 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러다가 생기는 문제 중에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 하네 저거 하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결단이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는 거 연습도 해봐야 돼요. 불필요한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된다고요. 너무 생각이 이어지면 그것도 이제 생각만 이어지다가 끝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끊을 건 끊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판단할 건 판단하는 것도 연습하고 봐야 돼요. 또 다른 거는, 종교인들이나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접신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떤 것을 유심히 보는 건 좋은데, 그거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주기도문을 외우든,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그 집중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공부 잘하려고, 그 집중력 향상시키는 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계도 있고. 근데 집중력이 향상되면은 어떤 사람은 접신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집중력의 향상으로 생기는 그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몸의 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 없으면 넘어가겠는데 또 아까 얘기했지만 특이한 경우 꼭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단 있단 말이죠.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 받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별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그 별거를 생각한 게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악순환이 시작한다고요. 그 악순환이 왜 이게 접신처럼 효과가 일어나냐면 어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집중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을 또 만들어내요. 이 상이라는 게 뭐 환상이라든가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상이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 있게 돼버려요. 그냥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 집중력이 향상되면 그 집중력이 내가 날치는 것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같은 경우는 몸에 이물질이 있어도 내 거기 때문에 그걸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중력은 집중한 거하고 내 몸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력이 내 몸을 건드려요. 이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느끼냐면 누군가가 날 보고 있거나 만지고 있거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의식도 몸 같거든요. 의식이 그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의식인데 아니면 의식 집중은 뇌가 했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 조금 있게 되면 발을 집중하게 되면 발에서 간지러워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된다고요. 말 그대로 집중력 향상이라는 게 꼭 그 종교적으로 그런 걸 해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집중 많이 하려고. 근데 대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문제 생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발이 간지러워서 발을 집중했는데 발에서 다른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등이 간지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의식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의식의 움직임이 그전과 다른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본인은 그걸 별거로 느낀다니까요.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래서 이거 타자를 잘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수련 잘 되는 거고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인생 하나가 이제 아작나는 경우가 저도 보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번 뭔가가 날 건드리고 있다고 하거나 뭔가가 날 해코지 하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게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원래는 별거 아니고 솔직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났을 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 네,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과대망상은 나중에 진행이 돼요. 처음에 별거 아니었는데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절에 가거나 뭘 가면 절에 가면 항상 해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라고. 또 아니면 지장무설 외우거나 뭐 하면 이런 거 하라고요. 그럼 더 그쪽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접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접신처럼 돼버려요. 진짜로 이제 접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 있느냐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봤어요.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럿을 봤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좀 제스처가 있거나 쇼맨십이 있었으면 구마의식이라든가 이 별의식을 해가면서 이걸 해주겠는데 저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원리는 설명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강의 안 하겠죠? 이건 머리로 설명해 줬을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현상도 사라지지도 않고요. 사지 멀쩡한데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구마의식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정말로 접신이 돼 있어서 그걸 떼어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접신이 아닌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있다고 느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종의 체면이에요. 정말 그 테마 하는 거 보면 몇 시간이고 밤새고 며칠이고 해주잖아요. 성격 좋은 거예요 그거. 전 죽어도 그거 못하겠는데
그렇게 누군가 날 위해서 해주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어쨌든 해결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든 본인이 멀쩡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면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걸 할 수 있겠는데 저처럼 나 앞에서 뭐 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은 못 하겠는데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다 진짜도 아니고 다 가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해서 무조건 가짜라고 말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타자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잘 봐야 돼요. 사실만 말하겠다고 나는 있는 거로 얘기하고 나는 뭐든지 사실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 거고 어떻게 말해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거나 도움은 되는지 생각해야지. 아닌데요? 아니라고 무조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것도 이제 대답 잘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주 하시던데. 왜 이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세요? 좀 시시하게 하세요? 쉬어? 네, 고맙습니다.